발표할 제목을 뭐 How to Manage Reference라고 해야 됐는데 네, 엔드노트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내가 논문을 작성할 때 레퍼런스를 어떻게 달 것인가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엔드노트는 사실은 이게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커머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나 이런 데들은 아카데미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그 학교 도서관 사이트 같은 데서 다운로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엔드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최신 버전이 커밍순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 그 엔드노트를 쓰기 전에 엔드노트만 가지고 당장 시작할 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타겟 저널을 설정을 하시면요, 그 저널 사이트에 가서 그 저널의 최신 논문을 한 편도 좀 부족하고 저는 보통 이제 3편에서 4편 정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있고 이걸 일종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그 논문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 레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달려있는지 좀 눈으로 본인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IEEE 트랜지션 메디컬 이미지에서 받은 거고 잘 보이지 않나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저널마다 레퍼런스가 달리는 스타일들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런 대괄호 안에 숫자로 이제 차례대로 달리게 되고 이게 그 논문에 따라서 이런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문장 중간에도 많이 넣는 저널들이 있고 대부분 다 문장 끝으로 빼는 저널들이 있고 좀 그래요. 이제 이런 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IEEE TM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들로 좀 달리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숫자들이 이제 뒤에 논문 끝에 보이는 레퍼런스에 이런 식의 숫자로 매핑이 돼서 레퍼런스가 달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저널 같은 경우는 이랬고 다음 저널로 들어가서 메디컬 피직스를 보면 얘는 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화면에서 봐야겠네요. 화면이 크지가 않아서 보면 아까는 그 대괄호 안에 숫자가 크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메디컬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이제 문장 끝에 조그마한 숫자가 위첨자로 달리는 형태로 레퍼런스가 표기가 되고요. 이 숫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논문 끝에 있는 이 숫자들과 이제 매핑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디컬 피직스 이렇게 달리고 제가 이 다음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사이언티픽 리포트인데 보시면 얘도 보시면 숫자가 위첨자로 달리죠. 근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저널가 바로 이전에 메디컬 피직스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 자, 퀴즈 나옵니다. 퀴즈 나옵니다. 맞추시면 커피 사드릴게요. 빨리 얘기해요. 내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있고, 요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 뭐요? 여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구두점 안쪽. 그렇죠. 네, 빙고입니다. 이게 똑같이 유천자인데 얘는 이 숫자가 구두점 마침표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메디컬 피지스 같은 거, 메디컬 피지스는 점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서 레퍼런스 삽입을 할 때 점 안쪽에 넣어줄 건지 점 뒤에 넣어줄 건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을 하실 때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챙겨주시는 버릇을 들여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맨 처음에 논문을 서브밋 할 때 진짜 프린트 될 정도의 버전의 논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거에 근접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냥 엔드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논문을 서브밋 하려고 하는 타겟 저널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어서 가이드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최신 논문들을 몇 편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제 눈으로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보는 노력들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몇 개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엔드노트 이전에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이런 부분에서도 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럼 이제 내가 타겟 저널을 정했고 샘플 논문도 몇 개 받아서 내 하드에 이제 받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엔드노트는 이제 설치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엔드노트가 해주는 일은 그러니까 사실 뭐 굉장히 이제 고급 기능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런 거를 다 다룰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그 레퍼런스 리스트,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내 타겟 저널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이제 가져와 본 거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 하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리스트를 관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항목들의 아이템 하나하나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써, 그리고 이게 게재된 연도, 타이틀, 그리고 이게 어느 저널에 나왔는지, 이거는 내가 이제 업데이트한 날짜, 그리고 이 레퍼런스 타입이 어떤 건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사실 스스로 다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논문당 이런 걸 하나씩. 뭐 버전 관리를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있는 거지만 이제 비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다 하나씩 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레퍼런스를 더해 나가셔야 돼요,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뉴 레퍼런스를 하시면 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 누르거나, 이 레퍼런스 안에 보면 이제 뉴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 누르면 기본적으로 뜨는 창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얘를 보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여기 레퍼런스 타입이 있는데, 그냥 뉴 레퍼런스를 딱 해서 얘가 처음 딱 뜨면 기본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널 아티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아티클에 대한 정보를 내가 라이브러리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래에 각 항목들을 채우면 되는데, 이 스크롤을 보시다시피 사실 이 쭉 내려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다 치워야 되느냐? 다 치울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근데 대신에 이 정도는 항상 거의 기본적으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항목들을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타입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서, 이어, 타이틀, 저널, 볼륨, 이슈, 페이지, 그리고 데이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런 레퍼런스를 넣고 싶은 논문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의 제목을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 아마 그 논문일 건데, 자바 네트워크에 났던 림프노드 병리 패솔로지 딥러닝으로 하는 논문인데, 그 제목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두 개의 사이트를 크로스로 보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 저널들을 많이 검색을 하니까 제일 많이 뜨는 상위에 뜨는 게 펌메드 사이트가 떠요.
홈메이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실제 그 저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고 두 번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홈메이드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결과에서 이제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잘라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거의 어서만 빼고는 우리가 아까 그 그 엔드런스 알고를 채워야 되는 항목 중에 대부분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어는 여기 있고요. 2017년. 그리고 타이틀 여기 있죠. 이 타이틀 그거다 붙이시면 되고, 저널은 여기 있는데 펌메드에서의 저널 네임은 약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볼륨 이슈 페이지가 318 볼륨 가로하고 22 이슈고요. 그리고 페이지, 그리고 요 이제 디셈버, 그러니까 이게 매달 달에 된 거지. 그거를 이제 데이트.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른 약자로 해서 표기로 이제 디셈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DC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어서 빼고는 다 거의 다 적었죠. 근데 어서를 이걸 가지고 안 적는 이유는 펌메드가 어서의 이름을 다 축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어서 이름을 이걸 그 펌메드에서 적기는 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보면 제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어서는 이제 이거 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 줄에 한 사람씩 이름을 쭉 적으시면 되는데, 풀 네임을 최대한 찾아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주면 이 그 타겟 전원에 따라서 알아서 그 저자의 이름을 약자로 바꿔주긴 하는데, 내가 이미 약자로 넣어버렸으면 얘가 풀 네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조차에도 그냥 약자로 들어가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PDF 파일도 받아보고 그 저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서 이름을 최대한 풀네임을 찾아서 풀네임으로 다 적어줍니다. 풀어서 한 줄에 한 사람씩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널 타이틀을 적을 때도 우선은 다 풀네임을 적어놔 주시고요. 이게 타겟 저널에 따라서 약어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풀네임으로 적어놨다고 해서 엔드노트 스타일에서 그걸 바꿔주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데, 이것도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3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메디컬 피직스를 예로 들었을 때 풀네임을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에 표기가 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널 이름들이 표기가 될 때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어로 표기가 되는 게 보이실 건데, 글자가 엄청 작게 보이네.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점점이 이제 다 약어로, 이게 저널 이름을 다 풀어서 쓰는 게 아니고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이게 트랜잭션 온인데 트랜잭션 온을 줄이고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이미지 프로세스하고 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간혹 가다 또 다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맞춰서 내 타겟 전원에 따라서 스타일을 다 맞춰서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크게 3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풀어서 쓰는 경우, 약어인데 점을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 타겟 전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실제 타겟 전원의 그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를 쭉 눌러보시면서 한번 눈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드, PHYS까지 쓰는데 점 안 찍는 경우도 있고, 약어를 쓰면서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다 바꿔서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티클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 앞에서 타이틀을 이제 요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가 긁어서 여기 붙이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표기 이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이 전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시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꿔주신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서 적어도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뒤죽박죽 섞여있지 않도록 하시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게 저널 아티클인데 저널 아티클의 경우 이 레퍼런스를 추가할 때 그 정도를 신경을 쓰셔서 라이브러리를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레퍼런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페이퍼. 그러면 여기 아까 보시면 레퍼런스 타입을 우리가 컨퍼런스 페이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요 메뉴를 눌러보면 이게 쭉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컨퍼런스 페이퍼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이 아까 요 저널 아티클과 조금 달라요. 좀 다르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그걸 다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꼭 되도록 다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항목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어서, 이어, 타이틀, 그리고 컨퍼런스 네임, 그리고 컨퍼런스 로케이션 정도까지는 다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임이나 로케이션 이제 해마다 바뀌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컨퍼런스 이름이랑 연도 한번 구글을 다시 검색해서 얘가 어디서 열렸는지 확인해 주시는 이런 귀찮음을 하지만 이제 다 꼼꼼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해서 여기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 하나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단 방법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던 거고 ICLR 컨퍼런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 작성할 때는 컨퍼런스 네임 플레임 적고 가로치고 약자 적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샌디에고 USA에서 2015년에 열린 학교였다. 이런 식으로 이 레퍼런스에 컨퍼런스 페이퍼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웹페이지도 레퍼런스 달 수도 있어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타입에서 웹페이지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항목들이 좀 바뀌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타이틀 그리고 뭐 어서 이어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그룹이나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도 있고 뭐 이런 데서 그럼 뭐 기관 이름 적어주셔도 되고 비워주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인 타이틀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액세스 이어랑 액세스 데이트. 그러니까 이 링크 웹페이지를 레퍼런스로 다 하는데 이 링크가 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링크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가 확인한 날짜에 대해서 액세스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한 게 몇 년도 몇 월이다 하는 걸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쭉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사실 이 컨퍼런스 페이퍼랑 저는 아티클에도 다 있었던 항목인데 쭉 내려가 보면 URL 항목이 있어요. 이 URL에 내가 레퍼런스 달고 싶은 웹페이지의 사이트를 적어주시면 돼요. 웹페이지 타입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정도 항목은 적어서 이 레퍼런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라이브러리 어느 정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그러면 처음에 봤었던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가 충분히 구성이 됐다. 그러면 실제 이제 매니스크립트에 저 레퍼런스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연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엔드노트가 잘 설치가 되셨으면 워드, 뭐 레이텍스나 이런 걸로 쓰는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워드로 내가 논문을 작성한다고 봤었을 때 엔드노트라는 탭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서버 메뉴들이 있고 여기 보면 insert citation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레퍼런스를 달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침표 아니냐 바뀌냐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갖다 놓고 걔를 누르고 뭐 레퍼런스 달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의 일부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저자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저자 이름은
하면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 중에 달고 싶은 거를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한 다음에 인서트를 누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이게 컨버전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중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중간 다 다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다가. 그래서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다 이제 달고 나면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타겟 전원 스타일을 바꿔야 돼. 컨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내고자 하는 전원 스타일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 스타일 그걸 적용해서 바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스타일하고 지금 메디컬 피직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메디컬 피직스가 아니고 다른 데 넣었거나 레디올로지에 낼 거다. 그러면 레디올로지 스타일을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글에 가셔서 내가 내려고 하는 타겟 전원 이름 레디올로지 엔드노트 스타일 이런 검색을 하시면 거의 항상 처음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레디올로지 엔드노트 하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항상 이제 가장 마지막 버전 업데이트 되어 있는 버전인데 파일들이 올라와 있고요. 얘를 받은 다음에 얘를 내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찾아가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으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를 하려고 하면 관리자거나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오케이 해서 복사가 되면 저 안에 레디올로지라는 이름의 스타일, 그러니까 엔드노트 스타일 확장자의 파일이 이제 복사가 되고, 그리고 나면 이 스타일에서 Select Another Style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얘를 누르면 이게 쭉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복사해 넣은 레디올로지 스타일이 보여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타겟 스타일이 레디올로지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을 하면 이제 이 스타일에 맞춰서 컨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레디올로지께서 이런 식으로 있던 것들이 레디올로지 포맷에 맞춰서 가로 안에 숫자가 큰 글씨로 들어가는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들에 따라서 쭉 레퍼런스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 스타일을 내가 그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도 있고 막 되게 고급 기능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쓸 일은 아주 잦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본 기능을 하시되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몇 개 짚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저널들의 이제 레퍼런스를 아주 이상하게 다는 일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